네, 안녕하세요. 2학년 9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된 구글 설문부터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마찰 전기는 비벼서 생기는 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전기의 일종이다? 네, 맞습니다. 정전기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전기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전기다? 그렇죠. 마찰 전기다. 맞는 말이겠죠. 3번, 마찰에 의해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동하지 않는다? 원자핵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를 얻은 물질과 전자를 잃은 물질로 구별을 하는데,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5번, 마찰 과정에서 원자핵은 이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네, 하지 않는다 해서 이 자체가 틀렸죠.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전자로 바꿔줘야 되며,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된다, 전자를 얻어야 된다? 네, 전자를 잃은 물체여야 된다. 정답은 5번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마찰할 경우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물체를 쓰시오. 이거는 무슨 문제하고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없었던 대전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열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는 전자를 잃기 쉬워서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자는 전자를 얻기 쉬워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했어요. 그 순서대로면 털가죽, 선생님 이건 외우라고 했죠. 유리 또는 뭐 유리막대, 명주라는 천 같은 것, 나무, 고무, 플라스틱 순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털이 유명하니까 내가 고무,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나름대로 그냥 뭐 이름을 대충 붙여서 외우긴 했는데, 여러분도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털가죽과 유리를 비빈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를 비볐겠죠? 누가 플러스?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건 누구다? 털가죽이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갈 걸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겁니다. 영상 보고 만나겠습니다. 풍선을 머리에 문지른 다음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알루미늄 캔과 풍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풍선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캔이 끌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오늘 영상에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비벼온 플라스틱 판을 댔을 때 알루미늄 캔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어렸을 때 왜 책받침이나 머리카락으로 막 비비면 정전기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물체에 가까이 되면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온다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캔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49쪽인데요. 금속에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금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밑줄 그어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좀 어려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의미는 이해가 되죠.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자유전자. 이해되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그렇죠. 중성 상태다. 그래서 플러스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가 주변을 도는데, 반드시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주변을 돌게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이 동그라미 원 근처에서 마이너스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전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플러스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원자핵에 속박되지 않은 전자라고 고등학교 때 좀 어렵게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다시, 그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건 누구다? 전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전자는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자핵은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전자가 이동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깡통에 갖다 댈 땐 깡통이 이렇게 슬슬슬 딸려오는 거죠. 딸려오는 거. 끌어당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인력. 지난 시간에 전기력 배웠습니다. 끌어당기는 인력. 밀어내는 건 네, 맞아요. 청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뭘 하나 더 볼 거냐면 여기 교과서 오른편에 왼편에 적혀 있을 거예요. 대전. 찾았나요? 서울 대전 그 대전이 아니라 물체가 뭐를 띠는 현상?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전기를 띠는 물체는 뭐라고 한다? 대전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무슨 전화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니까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분명히 내가 비빈 건 내가 마찰을 시켜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마찰을 하면 전기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마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 알루미늄 통도 끌려오거나 또는 밀려가는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 다시 분명히 내가 비빈 마찰을 시킨 전기가 발생이 돼서 전기를 띠는 건 이해가 되지만 비비지 않았는데도 어떤 물체를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댔더니 거기에도 전기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 물체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어떤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물체는 현재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물체 근처에 B라는 물체를 가져다 일 텐데 이 B라는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물체도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정전기 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옆에 필기 지금 갑니다. 자, 필기. 자, 정전기 유도 끌어와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 대전체와 먼 쪽 이렇게 했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전차 시에는 비벼서 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비벼서 생긴 마찰 전기가 발생이 되든 어쨌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어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에 가까이 했더니 전기가 같이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라스틱 막대가 이렇게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여러분 교과서 49쪽입니다. 마이너스 전하에서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근데 원래 깡통에는 플러스 원자핵도 있고 원자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존재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는 원래 무슨 상태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금속 알루미늄입니다. 자, 플러스 개수 세볼게요. 원자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고요. 전자가 몇 개 있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고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원자핵은 이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네, 이동을 하지 않아요. 누구만? 그렇죠. 전자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그쵸?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싫어한다. 그걸 과학적 표현으로 무슨 작용을 한다? 청력이라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청력.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그 밀어내는 전반적인 내용에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대전체와 먼 쪽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몰리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슨 전화로?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되는 거고, 대전체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화와 같은 전화로 대전이 되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는 뭐예요? 여기다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우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는데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다. 플러스 대전체를 캔에다가 가져다 댔다. 그러면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전자가 이동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인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없는 이쪽은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청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땐 청력에 의해서 미뤄졌지만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먼 쪽에는 같은 전하,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검전기,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실험용 장갑입니다. 검전기를 사용하면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하로 대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전기는 금속판과 금속 막대, 금속박, 그리고 유리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전기를 사용할 때는 검전기가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렇다면 검전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플러스 대전체에 의해 금속박의 자유전자들이 금속판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 자유전자가 줄어든 금속박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므로 두 금속박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금속박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검전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금속판의 자유전자들이 금속박으로 밀려나게 되고, 금속박의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므로 이번에도 두 금속박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검전기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물체가 대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전기를 이용하여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금속박이 벌어진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에 있던 자유전자가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 금속판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금속박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줄어들고 밀어내는 힘도 약해져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에 있던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밀어내는 힘을 받아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금속박에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지고 밀어내는 힘은 강해져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전체를 대전된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갈 때 금속박이 오므라들거나 더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영상을 하나 마저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 앞에 영상을 보기 전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체를 이렇게 다 굴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51쪽에 보면 요런 그림이 하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의 이름은 검전기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검사 할 때 검이고 대전의 전자,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물질을 우리가 검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 선생님하고 같이 필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 펜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검전기는 무슨 유도 현상을 통해서? 그렇죠. 정전기 유도 현상을, 그렇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슨 여부를? 그렇죠.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편에 금속판이 하나 있고요. 아래편에는 금속판과 연결된 금속 막대, 그리고 두 개의 얇은 그 은박지, 여러분 아시죠? 은박지 같은 박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굉장히 간단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금속 막대와 금속박 주변을 이렇게 유리병이 막고 있습니다. 이 유리병을 막는 이유는 주변에 영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금속박이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검전기라고 하는데, 실은 되게 오래된 기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검전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과학을 배우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의 과학이에요. 근데도 왜 배우느냐? 과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학을 발달시켜 왔는지의 일종의 사고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에요. 이 검전기를 여러분이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지금부터 할 건데, 교과서 51쪽인데 여기가 내용이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필고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선생님과 차분히 하나하나씩 할 건데요. 어려우면 선생님이 이 학습터를 보니까 뒤로 가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서 선생님도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요 부분은 선생님이 아마 유튜브로 올려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무슨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교과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검전기에 가져다 댑니다. 가까이 할 때예요. 절대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판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했을 때 대전체에 의해서 금속에 가까이 했을 때 전기가 유도되는 거 무슨 현상? 그렇죠. 정전기 무슨 현상? 유도 현상.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지금부터 사용을 할 겁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은 누가 이동을 하는 거다?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그쵸? 원래 여기 플러스만 있을까요? 마이너스도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원래 한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였을까?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누가 이동을 한다? 네,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다, 도망가야지 하면서 어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아래쪽으로 금속판을 따라서 금속 막대를 통해서 금속 박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전자는 어디로 이동한다? 아랫부분 금속 박 쪽으로 금속판에서 그쵸? 어디로? 금속 박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 나왔어요. 판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 박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박 쪽에는 전자가 원래보다 더 많아지겠죠. 여기 있는 하나, 두놈, 석삼, 너구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보다 전자가 많아져. 그럼 여기도 뭘로 대전되겠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맞아요? 이쪽 부분이 뭘로 대전된다? 왼쪽 금속박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이쪽에서도 무슨 전화로 대전이 되고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니까 서로 밀어내는 무슨力이 작용한다? 네,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라는 전기력이 작용하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플러스에서 연습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유도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 기억나죠? 누가 이동을 한다? 반드시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원래 무슨 대전체를 가까이 할 거다? 지금부터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한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그럼 정전기 유도에서 전자가 이동을 할 것이다. 자, 원래 위에 플러스가 4개니까 마이너스도 원래 몇 개였을까? 4개. 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아래 플러스가 4개니까 마이너스도 몇 개? 4개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가 가까이 오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어머? 이동해야 되는 건 누구?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전자? 그럼 플러스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을 한다. 전자가 어디로 있다? 아래에 있던 전자들이 요렇게 전부 다 위로 이동을 하면서 아래에 있는 전자는 싹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 쪽에는 우리 무슨 전화? 그렇죠. 다른 전화가 발생된다고 외우라고 했죠.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포집돼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6개. 플러스가 4개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무슨 전화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화가 유도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올라가 버렸어. 그럼 누구만 남아요? 플러스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도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 왼편의 금속박도 플러스 전화. 오른편의 금속박도 플러스 전화. 그럼 서로 무슨 력?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금속 박에 있는 것들이 전자가 박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죠. 금속판으로 전자들이 이동한다. 그래서 박은 플러스 전화로 이동되면서 청력에 의해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대전체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대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든 금속박은 벌어져요. 하지만 전자의 이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때는 전자의 이동이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을 했다면 그쵸?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때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반대로 이동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선생님 유튜브로 올려줄 테니까 반복적으로 한번 꼭 보세요. 자, 정전기 유도의 현상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서 51페이지에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되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유도가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이해를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두 금속박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검전기를 이용하면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알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교과서 나온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속판은 어떻게 대전이 된다? 그렇죠. 대전체와 어떤 전하? 다른 전하로
대전되게 된다. 정리해볼게요. 자,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대전체와 무슨 전화? 같은 전화로 대전되게 된다. 이게 위의 내용이었죠. 그쵸? 자, 금속 막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죠. 대전체로부터 받은 전기력,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통로의 역할을 한다. 금속판에서 박으로 가든지 박에서 금속판으로 가든지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얘가 대전이 되고 대전이 되면서 두 금속박 사이에 무슨 역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 어떻게 된다? 벌어지게 된다. 라는 게 우리 검전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빨강색으로 필기했던 검전기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필기한 부분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같이 기재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마지막에 나와 있던 물체의 무슨 여부?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었어요. 물체가 대전되는지. 자, 무슨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피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해서 방금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마이너스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고 금속판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대전이 되면서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니까 좋아하니까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곳에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서는 다른 종류, 대전체와 먼 쪽에는 같은 종류가 대전이 되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얘가 청력에 의해서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결국 대전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전체의 그렇죠? 대전체의 전하 종류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관계없이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금속박이 벌어진다예요. 그렇죠? 무슨 역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을 한 거라면 자, 두 가지를 더 할 겁니다. 선생님 얘와 얘를 하나 더 할 건데요. 2번이 바로 물체에 필기해 주세요.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예를 들면 대전체를 마이너스를 가져가다 되는데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 때와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을 때를 비교를 할 건데 당연히 양이 많으면 전자를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양이 적으면 전자를 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긴 대전체가 마이너스가 3개인데 여긴 대전체가 마이너스가 2개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전자가 이동하는 양을 봤더니 여기는 전자가 3개씩 내려갔다면 여기는 전자가 몇 개씩 내려가요? 2개씩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양이 더 센다는 거예요. 즉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하의 양이 뭐 할수록? 그렇죠. 많을수록. 그렇죠. 금속박이 더 어떻게 된다? 많이 벌어진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림이 똑같은 게 들어가 버렸네요. 마지막. 자,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는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같은 전하를 가져다 대고 다른 전하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전체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대전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가져가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궁금하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 1번에서는 그냥 벌어지니까 얘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구분 없이 벌어지니까 대전이 돼 있다. 2번은 얼마만큼 대전이 되느냐? 3번은 그 대전체가 어떤 종류냐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좀 심한 내용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다 마이너스만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다 해서 플러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의 양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쪽에 플러스가 2개씩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속판도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가져다 댔어요. 즉 검전기가 마이너스니까 같은 전하는 무슨 대전체? 그렇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래서 위에 4개 있던 것 중에 밑으로 몇 개를 보내는 거야? 2개를 이런 식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2개 있을 때보다 3개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전하를 검전기와 다른 전하를 가져갔어요. 무슨 대전체를 가져갔을까요? 네, 맞아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땡겨오겠죠?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있었는데 1개만 남는 거죠. 위로 2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2개 있을 때 벌어지는 정도보다 1개 있을 때 벌어지는 정도가 적겠죠? 그래서 얘는 오므라듭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같은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와 같은 전하로 된 거를 가져다 대면 벌어지고요. 다른 전하로 되면 오므라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이너스만 있는데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로 검전기를 가져다 댔을 때는 마이너스 된 전체는 오히려 더 오므라드는 거. 이렇게 필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을 때는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 냈다.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다면 같은 전하가 아니라 다른 전하니까 여기는 오므라든다. 여기는 더 벌어진다가 되는 거죠. 검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반복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반복적으로 할 텐데 온라인이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쪽지로 질문을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습자에 쪽지 기능이 있거든요. 자, 선생님하고 구글 설문을 하나 보내겠는데 그 전에 이거 한 문제만 오늘 연습해 볼게요. 지금 연습하는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정지하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뭘 연습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 자연스럽게 아는 친구도 있었는데 정전기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을 때 자, 무슨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자,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럼 마이너스인 전자가 얘 마이너스 대전체와 멀리 이동하겠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동한 쪽이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동 안 한 반대편은 플러스 전하. 맞아요? 이쪽으로 B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동하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대전체와 가까이 있는 쪽은 반대 대전으로 대전체와 멀리 있는 곳은 같은 곳으로 대전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대전되니까 이제 금속 구도, 음박 구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또 전자인 마이너스는 실어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쵸? 그럼 이쪽이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쪽이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또 확인을 해보면 대전체는 가까이 있는 쪽은 반대 전하, 멀리 있는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과 구글 설문을 해보시고요. 꼭 이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꼭 반복 재생해 주세요.
아